우아한 이교수와 상큼한 조사무관이 함께하는 통일 토크. 광화문 필토. 와! 바로 오늘 모신 손님이 통일교육원의 우리말 아주 고수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노수영 주무관입니다. 우리 그 주무관님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으셔서 어떤 능력이요? 그쵸? 바로 그 지난해 이제 우리말 겨루기 KBS 프로그램에 나가서 당당 우승을 했다는 소문이 전해 내려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우리말 겨루기 출연 2번째거든요. 그 교수님 말씀처럼 2019년 2월에 한 번 출연을 해서 1등을 해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2월에는 1등끼리 모여서 이제 다시 겨루기라는 걸 찍었어요. 왕중왕전 같은 네, 건가 봐. 왕중왕전 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총 2번 이제 우리말 겨루기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중에서도 더 왕이니까 황제 같은 건가요? 아, 그럼 좋을 텐데 다리는 못 돼서 좀 아쉬운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라도 있나요? 제가 사실 저녁 먹으면서 항상 보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제 또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출연을 해볼까 해서 이제 예심을 보게 된 게 계기가 되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이게 저도 이렇게 좀 예전에 언어 영역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쉽게 풀 수 있을 줄 알고 좀 이렇게 몇 가지 도전을 했는데 그냥 상식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혹시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이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준비를 하신 게 있나요? 네, 우선은 공부를 안 하고 나가면 꼴찌를 할 확률이 높은 프로여서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주말에도 이제 놀다가 좀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7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면서 국어 과목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본 이제 고유어, 뭐 속담 이런 걸 다시 재공부했고 그리고 KBS 우리말 겨루기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회독을 돌리는 작업을 통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말 겨루기에 나오는 우리말에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맞춤법도 있고 뭐 띄어쓰기도 있고 뭐 외래어도 있고 속담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하시면서는 어떤 게 가장 어렵고 힘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가장 어려웠는데요. 사실 사전을 봤을 때 없는 단어면 다 띄어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원의 통일교육주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띄어쓰는 게 맞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고유 명사화 시키다 보니 이제 다 붙여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이렇게 사전에 맞는 띄어쓰기 그리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통용하는 띄어쓰기가 좀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워낙 틀린 우리말 쓸 때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만 해도 사실 설거지하다 맞아요. 이런 거 그쵸. 어이가 없다. 아무래도 우승자시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을 쓰거나 친구들이나 뭐 동료들이 편하게 일상에서 이제 대화하거나 이런 거를 보시면 좀 고쳐주고 싶을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종종 있는데 차마 교우 관계를 고려해서 네, 그때 이제 말은 못 해주는데 가장 많이 틀리는 얘가 야, 걔가 글쎄 결혼을 했대. 이제 뭐 이런 걸 할 때 대를 아이로 써야 맞거든요. 2018년 우리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열렸을 때도 그때도 또 참가를 하셔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때 아마 북한 분들 보시면서 말도 들어보셨고 또 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시고 하셨을 텐데 또 그걸 보시면서 혹시 느낌이 어떠셨는지?
사실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는 것이 이제 남한, 북한 가족분들 오래 못 보신 상태잖아요. 이제 못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이시면 서로 정말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구나라는 동질감을 좀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음법칙이 제일 생소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염원을 담아 역사를 새로 썼다. 약간 이런 비슷한 거에서 이제 조금 되게 생소함을 느꼈고요. 우리 주무관님 또 제가 생각해 보기에 워낙 이런 전문성을 또 갖고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남북의 언어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업무를 또 담당하고 계시게 될지도 모르겠다. 저도 종종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약 그런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쉽지 않겠지만 굉장히 보람 있고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통일부의 이 젊은 힘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상태를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로서 통일부에 들어오시기 전과 후에 평화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신 게 있는지. 사실 이제 통일부에 입부하기 전에 이제 통일이란 나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설사 되더라도 내가 죽은 후에 됐으면 좋겠다. 약간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주제였는데 제가 막상 통일부를 와서 상봉 행사 등도 다녀와 보니까 우리 남과 북의 민족적 동질감도 느낄 수 있었고 또 평화라는 게 비단 우리 남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남한, 북한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제 평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구나.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워낙에 이렇게 우리말들이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신조어들도 생기고 있고 또는 축약어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외계어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좋게 본다면 또 일정한 어떤 세대 문화의 특성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대로서.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소중한 우리말에 대해서 이렇게 훼손이 이루어지는 거라 일면 걱정도 되거든요. 이런 와중에 우리 주무관님 같은 젊은 힘이 우리말에 대해서도 애착을 또 많이 갖고 있고 고운말, 우리말, 그다음에 바른말을 잘 써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또 든든합니다. 정말 유익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제 광화문 들통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